사실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이제 전립선으로 인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을 하면 환자분들이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스텐탑 비뇨의학과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조민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을 괴롭히는 질환이 있죠.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환으로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등 여러 가지 배뇨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약물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수술적 치료 방법 같은 경우 일단 수술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겁을 내시고 좀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소변 볼 때 소변 줄기가 가늘고 약해져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있을 수 없어 수술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든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참을 수 없다든지 밤에 자주 깨신다든지 하는 이런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부르는 배뇨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는데요. 이제 약물 치료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거나 약을 더 드시기 싫어하신다거나 아니면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들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립선 수술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TURP라고 부르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적으로 이제 수술의 기준이 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사가 오래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URP라고 부르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관찰하고 좁아진 전립선을 깎아내는 방식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전기소적기라고 부르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플라즈마로 전립선을 깎아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수술 방법이다 보니 많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소적기가 열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한 주변 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립선 수술을 하면 전립선이 이제 혈관이 많고 주변이 신경이 많이 지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이나 통증, 감염 같은 문제는 공통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TURP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범위를 정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수술자라도 정확한 이제 전립선의 범위를 눈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벗어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온 다음 수술이 저희가 홀랩이라고 부르는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이 수술 방법은 기존에 안쪽에서부터 전립선을 깎아내는 TURP와는 달리 전립선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이제 전립선 종, 저희가 아데노마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도려내듯이 깎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술의 범위가 안정적이고 수술의 범위를 정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 자체도 TURP보다 짧은 경우가 많고요. 수술의 범위가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이 매우 떨어지고 수술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통증, 감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트렌드로서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됐죠.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고수압 워터젯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고수압을 이용해서 로봇이 지정된 범위를 깎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또 열을 가하지 않는 수압 워터젯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없어서 이런 이전에 있었던 부작용들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전립선 수술의 부작용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 그리고 사정장애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사정장애 같은 경우 기존의 수술 방법 홀랩 같은 경우는 사정장애가 수술 후 한 80-90% 정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젯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10% 내외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긴 합니다. 수술 방법이라는 게 수술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자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이제 전립선으로 인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을 하면 환자분들이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립선과 함께 방광이 배뇨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이 너무 늦어지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치료로 너무 시간을 끄시는 경우 방광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혹은 방광 기능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 같은 경우 수술만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추가적인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술법은 환자분의 상태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적절한 수술인지가 판명이 되므로 이제 적절한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진료를 받으신 후에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과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